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론을 좀 살펴봤고요. 맞죠? 일단 이론을 잡아야 실기가 되니까. 이제는 이 대손세 공제까지 하면은 뭐를 줄지 아니면 대손의 회계 처리가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우셨던 대손의 회계는 다 대손세 공제를 무시한 회계입니다. 근데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대손세 공제를 무시한 것도 출제 당연히 하고요. 항상 우리가 세무 2급이든 세무 1급이든 항상 밑에 건 무조건 내요. 알죠? 그리고 이제 대손세 공제를 고려한 것도 출제를 해요. 알죠? 그것까지. 그리고 이제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같이 설명할게요. 자, 보시죠. 자, 보시면 사례입니다. 사례부터 보면 자, 외상매출금 11만 원. 딱 봐도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이죠, 여러분들. 맞죠? 부가가치세 포함 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이 됐답니다. 근데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되게 쉽게 하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빼고 11만 원. 맞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넉넉하니까 11만 원 다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내가 11만 원을 띄어 먹혔지만 10,000원을 세무서에서 빼줄 거란 말이에요. 너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줄게 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 얼마 손해본 거예요? 10만 원만 손해본 거예요. 맞죠? 우리 여태까지 대손세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건 그냥 11만 원 손해봤으니까 대손 충당금도 11만 원 깐 거거든요. 맞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만 까야 돼요. 맞죠? 근데 요게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미리 말씀드리면 요게 잘 생각이 안 듭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냐라고 하면은 요 문구예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대손세액이 공제가 된 거잖아요. 대손세 공제죠. 그럼 대손세 공제면 아까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요 문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문장을. 그럼 우리가 이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 뭐라고 해요? 계정 과목?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부가세 예수금. 그럼 이 매출세액 계정 과목 부가세 예수금은 성격이 뭐예요? 제가 항상 계정 과목에서 성격 물어보는 건 자산부채, 자본수익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성격이? 부채죠. 예수금 들어가니까. 부채예요. 그럼 부채면 어디 태생이에요? 대변 태생이죠. 그럼 대변 태생에서 차감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대변에서 차감하면 어디로 가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000원 까이는 거예요. 차감하는 거니까. 대변에 있는 놈을 차감하는 거니까. 얘부터 먼저 건드리시는 거 강추. 왜냐하면 시험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를 내는 게 아니라 회수한 걸 내요. 이렇게 한 걸 회수한 걸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10만 원 손해봤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이걸 회수한 것만 내요. 시험에서는. 좀 이따 그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빵꾸 나는 곳에 대손 충당금을 마지막에 적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저랬죠. 10만 원만 손해봤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만 까야 된다고. 근데 그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는 표현을 응용해가지고 부가세 예수금 차변을 빼는 거죠.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리 대손세액은 전부 다 매출세액에서 건드리니까 우리 매출 쪽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때 저번 주 기억나시죠? 일요일날 우리가 못했던 게 요 8번이었어. 대손세 가감. 그러니까 대손된 세액을 더한다 가. 대손된 세액을 뺀다. 그러니까 더하든 빼든 여기다 넣는 거예요. 8번 쪽에다가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차감이니까 부호를 빼기로 플러스로 차감 빼기로 그래서 여기다가 대손세 가감의 세액에다가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오케이. 좀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때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고
네, 분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대손금 회수. 여기를 회계 처리 많이 내요. 여기를. 회계 처리는 여기만 냈어요. 여기만. 물론 분계는 잘 내는 편은 아니고 잊을만 하면 잊을만 많이 내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 신고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신고서 주제 많이 하니까. 자, 해보자. 자, 여기 뭐 사례 보세요. 사례. 자, 전기의 대손색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11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됐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11만 원 차변에 적을 수는 있어. 현금 11만 원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일단 내가 대손색 공제를 받았던이잖아요. 그럼 대손색 공제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당초에 만 원은 만 원은 차감했을 거니까 10만 원만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10만 원을 뺐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을 살릴 때에도 10만 원만 살리자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이게 잘 안 돼. 저도 지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쪽을 했으니까 이렇게 떠들 수 있지 처음에는 이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알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아까도 분계를 띄웠지만 무조건 부가세 예수금부터 무조건 건드리는 게 권장이에요. 권장.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떼어 먹혔던 채권 회수하면 무조건 차변에 받은 거 적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여기에 대손충당금을 11만 원 증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왜냐면 당초에 대손충당금 없애실 때 10만 원만 없앴을 거거든. 그럼 살릴 때도 10만 원만 살려야 되는데 그게 잘 힘들다고요. 생각하기가. 특히 이거는 대손세 공제 받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은 토해내야죠. 대손세 공제 받았던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그럼 토해내니까 토해낸다라는 건 매출세액에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 개정 과목이었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 대변이었잖아요. 그럼 대변에 가산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변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추우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추우신 것 같은데? 그죠? 그걸 몸짓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추운 그 연기 있죠, 연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배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연기를 잘 해주셔야 제가 조절하니까. 됐죠? 부가세 예수금. 그럼 빵꾸가 대변에 10만 원 나잖아요. 그럼 대손충당금 10만 원만 살리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권장드려요. 알죠? 물론 FM대로 하는 건 아까 제가 떠든 거지만.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가산이잖아요. 가산이니까 플러스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플러스로 잡는다라는 건 음수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여기 대손세 가감에 플러스 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만 원만큼 토해내야 되는 여기 세액이니까 세액. 그렇죠? 만 원만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분의 10이 없잖아요. 공식에. 그래서 110분의 10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숫자가 깨끗하니까 만 원이 보여요. 눈에 세액이.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주면 368만 원. 이렇게 주면 110분의 10을 못하면 힘든단 말이고. 이거 어쩌죠. 그렇죠? 되셨죠, 여러분들? 물론 나누기 1.1 해가지고 세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실기 입력하는 것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부속서류, 이 대손세 공제에서 입력해야 될 부속서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고요. 매입자는 갚아야 되죠. 채무자는 그때는 대손세 변제 신고서라고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채무자 안 내요. 채무자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채무자는 낚시할 수가 없어. 맞죠? 채무자는 낚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낚시를 하려면 채권자 낚시가 좋거든요. 제가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좋아해요. 우리나라 시험은 낚는 걸, 사람 낚는 걸 그게 좋아해. 그래서 약간 사기꾼, 죄송해요. 그렇죠? 사기꾼도 엄밀히 되면 사람 낚는 거잖아요. 낚는 게 되게 즐거운가 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낚을 때 즐겁긴 하거든요. 이것도 못 보시면 어떡해요. 낚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서는 막 이렇게. 왜요? 선생님도 대부분 다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자, 보죠. 자, 일단 여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변제 무시하세요. 우리 시험 채권자내니까 대손세 공제신고서라는 서류예요. 그럼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고 싶으면 서류 자체가 공제신고서잖아요. 그러면 해당 서류에 부호를 똑같은 부호 적어줘야 되겠죠. 공제신고서니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부호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공급자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플러스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신고서는 왜 마이너스예요? 신고서는 공제받기 위한 서식이 아니라 납부할 서식이에요. 맞죠? 그럼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납부를 덜 하는 거니까 빼야죠.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돼, 거꾸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는 거하고 얘는 공제받기 위한 서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납부하는 서식이라서 그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이제 대손세 공제된 채권 회수예요.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죠, 본래 이름이. 왜냐면 대손세 회수 신고서는 없어요. 그럼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부호를 플러스로 적으면 그 공제받을 게 그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회수하면 어떻게 해요? 토해내야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공제신고서의 부호를 거꾸로 해야 이제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를 잡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요. 여기는 납부 쪽이니까 토해낸다라는 건 납부를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는 거니까 이때 플러스고. 다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설명할 때 제일 고통스러워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냥 받아들이신다. 자, 대손세 변제 신고서는 출제된 적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21회차 주죠, 21회차. 21회차면 거의 10몇 년 전이에요. 14년 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공급받는 자가 떼어 먹은 거죠. 대손이다라는 거. 그렇죠? 떼어 먹었으면 변제랑 떼어 먹은 건 다른 말이잖아요. 맞죠? 그때 마이너스 잡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긴 출제 한 번에 사면 옛날 예적에 조선시대 때.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요거 입력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네, 그죠? 자, 보시죠. 1교시는 좀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15분. 1교시는 15분 드릴게요. 불도 꺼드립니다. 저는 배려심이 깊어요. 자, 보시면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자, 보시면.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냐라는 겁니다. 항상 이름에 공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제 안 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례에서는 제가 1기 확정이니까 2기 확정 때 되는 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어떻게 입력하냐면 이게 당초 공급일인데 우리 대손세 공제는 공급이 채권이 발생한 날이 되겠죠. 당초에 공급했으니까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채권을 우리가 띄어먹히는 건 채권을 띄어먹는 거지 현금을 내가 받았는데 띄어먹혔다는 말이 웃겨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 발생일을 적는 거예요. 여기는 외워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대손 확정일이 문제예요. 왜냐? 제가 아까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뭐도 적는다라고 했냐면 회수하는 것도 적어야 된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조심하신다. 요거는 쉬운데 대손이 확정된 연월일을 적는다는 건 되게 쉬워요. 맞죠? 근데 만약에 회수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회수된 연월일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조음할 때 외우신다. 왜냐면 회수일이 여기 없어요. 맞죠? 회수일이 없다고 우리가 회수했는데 적을 공간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회수했다라고 하면 회수한 날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요 대손 금액은 아까도 했었지만 대손세 공제가 되면 똑같은 부호 적어야 되니까 플러스고. 맞죠? 만약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 회수하면 공제신고서에 반대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대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띄어 먹히게 되는 거니까 공급 대가로 적으셔야 돼요.
가끔 여기 공급가액 적으시는 분 계셔. 큰일 난다. 맞죠? 부가가치세도 같이 띄어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저는 공급가액은 못 갚겠지만 제가 부가가치세는 갚을게요. 물론 이런 애도 있긴 하겠지. 그죠? 두들 패고 싶죠, 그냥 더 열받게. 그죠? 아무튼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공제율이 110분의 10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제가 110분의 10을 외워주세요라는 건 신고서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얘는 서류, 이 부속 서류도 중요하지만 신고서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게 매출 쪽은 이 대손색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110분의 10 외우라고 설명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우리 항상 거래처 이런 것들 나오면 F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시고 그 다음에 대손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파산부터 소멸시효 완성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여기 없으면 직접 입력하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회수했으면 여러분들 왜 회수했는지, 회수를 해서 왜 토해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7번 직접 입력을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사유 줄 거예요. 회수는 무조건 줬어요. 그렇죠? 그 사유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고, 요 대손 확정일 조심하세요. 요 두 개요. 그렇죠? 왜냐면 회수도 같이 여기다 적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일단 15분이라고 했죠? 15분.